오늘 만두 이야기는 또다시 평택 고용일을 요청한 사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1일 IDB2 물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루자는 사측 공문이 접수됐죠. 우리가 철회 노동자를 통해서 꼭 먹고 알 먹는 사측의 전략 전술을 기억하자면서 희망퇴직과 외주화 공세에 대해서는 사측이 노조 체계를 10분 활용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다를지라도 함께 대응할 부분은 함께 대응해야 되고, 또한 고용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마치 사측이 이를 반겨서 대응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IDB 라인은 사측에게는 꽃놀이패죠. 2022년 1월 25일 날 25일에 이 3교대 운영을 해야겠다라면서 고용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IDB 1라인을 증설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캘리포를 외주해야겠다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1년도 되지 않았죠. 더군다나 2023년 8월에는 IDB 2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어떤 요구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 예상컨대 다른 라인, 부스타 라인에 대한 외주를 제시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실제 2022년 11월 2일에는 외주 문제가 정리됐지만 2023년 교섭을 앞두고 한 3월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3교대가 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말까지 3교대 운영이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측은 전사 고용위와 달리 공장별로 고용위를 통해서 실속을 챙겨가고 있죠. 어쨌든 이 사측은 라인 투자는 최소화하고 3교대 24시간 풀가동을 하는 라인 운영으로 그 라인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그뿐만이 아니라 지주회사인 HL홀딩스가 33% 지분을 가지고 있는 JD테크의 외주를 몰아줘서 회장님의 총애를 받을 만합니다. 문제는 해가 바뀌기도 전에 새로운 요구를 자꾸 들고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측의 경영에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거나 아니면 중장기적 안목이 없는 겁니다. 이 매년 고용일을 해도 모자랄 판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사 고용위에서 사측은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은 이제 노동조합의 몫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진단을 하는데요. 이 희망퇴직과 외주공세는 이제 사측의 주특기가 됐죠. 전사 고용위에서 사측은 노조가 국내 공장 일거래 관련해서는 제안을 해봐라 그러고 얘기했다고 하죠. 마치 남일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로써 고용은 더 이상 사측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은 노동조합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쟁취할 수 없는 과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측의 고용이 제안과 관련해서 동료들의 의미 있는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동료들은 사측의 요구에 맞서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측은 증설이면 증설, 외주면 외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반면에 노동조합은 반대, 라인 증설, 인원 충원의 주장만으로는 실제 사측의 요구 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택, 문막, 익산, 평택 이런 공장별의 시각을 벗어나서 전체 공장 차원에서 시각이 필요합니다. 평택의 증설이 필요하면, 또 공간이 없는데 외주를 해야 된다면 다른 공장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 고용 안정, 사측은 이런 거죠. 외주를 해도 자르진 않겠다.
그러면 고용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고용 안정을 단순히 지금의 고용 안정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까지도 요구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장별로 아마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평택은 지원부서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마른수건 쥐어 짜기예요. 그러면서 일은 거의 그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공장별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장이 통합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끊이질 않는데 이런 문제, 또 일이 많은 곳은 끝도 없어서 특근을 그냥 계속 해야 되고 없는 곳은 아예 없습니다. 또 지원부서 인원충 없는 시발리기 정책,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외주된 라인 작업자들에 대해서 여행이나 선물 포인트로 어물쩍 넘어가라는 사측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조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 강화, 조합원 총회 기능을 확대하자는 거죠. 사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날로 더해가는 요즘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면으로 부정됩니다. 해야 할 일 하면 됩니다. 국민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독재와 전체주의 발상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공론화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더 나은 길로 찾아가게 되겠죠. 노동조합도 이 원리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선출된 임원들이 가끔 조합원 동지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체결권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조합원 동지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체결 찬반 투표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출된 임원이 조합원을 대표한다는 생각 대신 조합원을 대신한다고, 조합원을 대신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임단협 교섭도 중요하지만 고용도 아주 중요하죠. 우선 외주는 당사자의 노동 조건이 바뀌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체 직원의 고용에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 동지들의 뜻, 해당 라인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뜻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측이 집행부만 설득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 설득에도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다를지라도 내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